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곳에 노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님의 나이 드신 모습을 불현듯 다시 깨닫고는 어머님도 예전엔 참 고우셨는데 지금은 어느 틈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 처음 뵙던 때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나름으로는 굉장한 인텔리이십니다. 저희 집 1층이 동네 소아과이고 어머님은 거기서 매일 어린이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이시죠. 시아버님도 생전에 젊어서 외과 의사셨는데 어머님이랑은 의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친구로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가난한 집 맏딸로 나서 고학으로 의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하시고, 더구나 결혼해서는 부부가 모두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 두루두루 집안이나 지인들에게서 선망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한참이 된 데다 저는 한 번도 뵙질 못했지만 두 분이서 금슬이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행복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시며 가끔씩 그 시절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아버님이 늘 원하셨던 온 가족이 의사인 집안을 만들지 못한 것을 웃으며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흉어물 없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제가 저의 남편과 한창 연애할 적에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면서 은근히 제 마음을 힘들게 하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당시에 제가 어머니랑 좀 많이 친했으면 좋겠다며 같이 운동하러 다니라고 굉장히 비싼 스포츠센터에 1년치 회원권을 끊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회원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걸 과감하게 질러버린 남편은 아무쪼록 저와 어머니가 사이좋은 모녀지간처럼 다정하게 지내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두 번째 만남을 스포츠센터 안의 수영장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처녀 시절에도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옷을 사는데 꼬박꼬박 별도로 할애하셨을 만큼 패션에 대한 조금 과한 취향이 있으셨다 들었는데, 그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온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보상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머님은 아주 동안이시고 몸매도 연세보다 한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셔서 그걸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시며 요즘도 옷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 제가 한창 그이와 연애하던 19년 전이면 어머님도 지금보다 훨씬 팔팔하실 나이이고 옷이건 뭐건 외모 치장에 엄청 열을 올리고 계실 때였죠. 그날 스포츠센터에서 저는 투박한 검정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고 어머님은 아주 과감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샛노란 개나리색 바탕에 코발트색 물방울 땡땡이가 과감하게 다닥다닥 들어간 것이었죠. 가슴 절개는 아주 깊게 파졌고 더구나 상체 크기도 아주 컸고 탄력 있으셔서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아주 가는 수영복 끈 2개에 의지한 어머님의 하얀 어깨는 아주 가냘프고 청순해 보여서 오히려 20대인 저에 비해 더 아가씨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힘차게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헤엄쳐 가셨고 주위에 있던 젊은 남녀들까지 그 역동적으로 수영하는 멋진 수영복의 여성이 누구인가 하고는 어머니 쪽을 유심히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어머님에게 낯선 신사가 한 명 주위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 접근하고 싶어도 대다수 남자들은 섣불리 용기를 내지 못하곤 했지요. 뭔가 모르게 자기관리가 잘된 여자, 바늘 끝 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일상에 한치도 오차가 없을 것 같은 여자, 당시에 50대 후반이셨지만 최소 저의 큰 언니라 해도 누구나 믿을 법한 젊음이 붕붕 떠다니는 분이란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머님에게 다가온 신사분도 역시나 그저 허투루 살아온 분은 아닌 것 같았고, 시일이 지나고 보니 그분은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다가 어느 주말에 운동을 마친 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까지 엮어서 어머님이랑 그분이랑 셋이서 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신사분은 어머님에게 자신의 사교 모임에 나오라고 했고 어머님은 자세한 이야기를 이리저리 들으시더니 저와 더불어서 그 모임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어머님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 기회로 아주 급속도로 알아가게 되었고 결혼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대충 짐작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님이 그동안 아주 힘들게 자신을 버텨내 오고 계셨구나 하는 끄덕임도 그제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안 되었을 때라서 어머님에겐 마음속 깊은 곳에 약간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위에서는 어머님이 미모도 있으시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하시니 좋은 분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많이들 권하셨지만 결코 귀등으로도 안 들으셨는데 그 사교 모임 이후로는 부쩍 화색이 도신다고 당시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 신사분과 점점 가까워지셨고 어느 순간이 되자 뭔가 모르게 이성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계신 느낌이 부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만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식사 자리건 드라이브 자리건 몇 번은 일부러 다른 약속이 있어서 라는 핑계로 빠져들였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신 듯했고 저는 상세한 내막은 알 수도 없었고 그 진척을 물어보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연애를 하면서 생의 기쁨에 젖은 만큼 어머님도 여자로서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시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신사분과는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좋은 친구로 만남을 이어가고 계시고 저와 남편은 결혼해서 본가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후로는 연애는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그저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더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으로는 어머님이 계속 연애를 하시며 젊고 활기찬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언제나 오전에는 1층 병원에서 3시간 환자들을 보시고 난 12시면 병원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오시지요. 그러고 나서 저랑 같이 점심 드시고 나면 2층 살림집에서 종일 음악 감상이나 독서를 하십니다. 그 신사분도 이젠 연세가 드셨으니 옛날만큼 자주는 바깥 약속을 못 잡고 계시지요. 그저 전화통화로 안부 묻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하시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서로 추천받아서 다운받아서 감상하고 서로 영화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요즘 뵈니 어머님은 살도 조금 많이 빠지셨고 머리숱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저는 처녀 때부터 어머님과 수영장 안의 샤워장에도 같이 갔고 결혼 후에는 목욕탕도 같이 다니기에 어머님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육체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오롯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기에 황혼기의 어머님의 모습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과 삶, 그것은 순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인 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의 한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이 있었기에 여성성을 뽐내는 순간이 더 같이 있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